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연휴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나스닥이 3.5%대 하락,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2.7% 하락. 더 이제 심각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크게 반영이 될 지표 중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6.3%로 폭락이죠. 이 정도면 폭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하락을 보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장이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이 폭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엄청나게 폭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환율이 1430원대입니다. 벌써 어마어마하게 환율이 지금 폭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433원입니다. 테더 기준으로는 1455원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매크로를 비롯해서 미국장 전 세계 글로벌 지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금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밸런스가 완전히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모든 자산과 모든 지표들이 각각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 똥값이 되고 있고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캐시가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돈을 지폐로 들고 있으면 다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연휴 직전하고 어제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연휴를 맞이하기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1390원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너무 빠르게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워낙 그만큼 빠르게 똥값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휴를 세고 와서 어제 기준으로, 오늘 이제 10월 11일이니까 어제 10월 10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그래 대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4.3% 정도 급등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장에 1억을 묶어놨으면 연휴만 세고 왔는데 내 원화 가치가 4.3%나 빠졌다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을 이제 1억을 넣어놨는데 구멍이 뚫려서 어딘가로 430만 원이 흘러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게 1430원, 40원, 50원, 테더 기준으로 1550원까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가 SNS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LA 공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00원을 달래요. IMF 때도 못 찍어본 2100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환율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과 한국 간에 관세 관련된 협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거고,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친중이니 친미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의 그 쫀쫀한 관계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살짝 금이 좀 가고 있는데, 그게 꼭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또 자기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또 지휘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또 이 또한 트럼프가 너무 무리해서 요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진짜 여기저기 정말 마구마구 풀어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만 돈을 푸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대부분이 다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풀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원화는 그 어떤 국가의 화폐보다도 더 빠르게 똥값이 되고 있고 더 빠르게 쓰레기가 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어제 있었던 미국장 급락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 그 다음에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여기 글자가 두 개 빠졌네요. MSCI입니다.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3.2% 급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충 환산을 해보면 코스피는 약 100에서 120포인트 정도가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현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617포인트까지 이렇게 우뚝 솟아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온 시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반도체 중심으로 끌어올린 시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MSCI라든지 야간 지수까지 같이 빠져서 100에서 120포인트 정도는 빠져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대략적으로 3500 언저리 혹은 3500 살짝 언더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일단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342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선을 일단 1차적으로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한 달 내내 올라왔던 시세들 중에서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반등 보이는 모습은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20일 이평선 지지
지지를 해주는지 대략적으로 3,420포인트 정도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기술주를 매매하는지 반도체 섹터를 매매하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11월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한 3주 동안의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게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드론 관련된 문제 때문에 드론 기술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11월 8일부터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면 통제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냥 전면 통제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히토류 통제를 이렇게 해버렸는데 중간 과정들이 또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제 급락이 나온 배경은 이러한 스토리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다가 관세를 100% 먹여버리겠다. 너 관세나 퍼먹어라. 이렇게 해서 또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SNS에다가 엄청난 또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평소에 장문의 글까지는 남기지 않는데 장문의 글을 남겼고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 또 미국은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많다. 그러면서 맞대응을 시사를 했고요.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미국 시장의 폭락을 좀 불러일으킨 그런 사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관세만 일방적으로 부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앞전에 먼저 발생했던 관세 이슈랑은 조금 성향이 다르기는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히토류가 됐든 뭐 관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요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얘따 퍼먹으라 하고서 폭탄을 다 집어 던지는 이런 스토리가 오래 전개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거 미국이 지금 셧다운 되어 있죠. 미국 셧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대략 15일 정도면은 미국 군인들이 월급을 받아야 돼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월급 받는 날인데 이 전까지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셧다운도 15일 전후로 여야가 합의가 되는지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이 너무 시끄러운데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원래 시끄러워요. 정말 많이 시끄럽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슈, 그 다음에 한미 협상도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요. 미중 협상도 아직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골 때리는 상황들이 많죠. 여기다 좀 전에 말씀드린 셧다운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동성이다라는 거죠. 유동성. 유동성은 뭘 얘기합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조 여전히 유지되고요. 이번에 이제 요 사태를 보고서 연준 인사들도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안 한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80% 이상 높은 확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경기 살리겠다고 열심히 풀고 있는 돈을 갑자기 뜬금없이 틀어 잠글 일은 없죠. 일본도 조만간 총리가 바뀌면서 또 유동성 장세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어차피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는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관세가 됐든 한국과의 관계, 중국 관계, 셧다운, 야당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지금 피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놓지 않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건 말씀드린 유동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높은, 가장 밀접한 핵심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더 증시에 민감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는 또 미국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을 따라갈 거고 특히나 AI라는 산업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 AI에는 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드웨어 중에서 반도체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메인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을 철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루 이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주춤하는 것을 트럼프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관세 이슈 나와가지고 미국 주가 빠지니까 사람들 시위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계속 막 우하향으로 이렇게 또르륵 빠지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스토리상 막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은 지속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유동성을 믿고 계속 그렇게 상방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계속 시끄러우니까 이거 시장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러다가 돈 못 보셨잖아요. 잘 보세요.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이렇게 더블로 올라오고 있을 때
2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코로나 환자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었는데 주식시장 같이 올라가죠. 왜? 돈을 풀었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진짜 핵심 문제는 코로나 환자였어요. 그렇죠?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간 거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동성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유동성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것 때문에 못 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돈을 풀어서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 살리려고.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승장은요. 유동성 공급이 멈추는 시점까지는 불장이 계속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악재가 많이 나올수록 돈은 더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 포함해서 자산시장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현금, 원화, 현금은 똥값이 된다. 이 공식만 그냥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트럼프가 준 마지막 기회. 결국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걸 원치 않아 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충격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급락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유동성 베이스에서는 중간중간 한 번씩 다가오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을 믿고 급락에 그냥 깡 따고 있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를 메인으로 잡고 가시되 삼성 밸류체인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AI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공급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삼성도 일부 공장 지금 세워놨던 거 더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바이오도 재료가 있는 바이오들은요. 유동성 때문에 신고가 다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HLB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휴머노이드랑 2차 전지 요거까지 같이 이제 대세적인 사이클 딱 오면 이때부터 버블 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정도 예상합니다. 요 루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대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바이오부터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싹 다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무료로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런 식으로 10월 10일 매수 신호, 뭐 하이젠 R&M 42,500원까지 매수하셔라. 이런 식으로 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딱 보면 여러분들 요 정도 내용만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그러면 문자를 한번 꼭 좀 받아보시고 필요한 종목들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바이오,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다 언급드리고 있죠. 확대하니까 화질이 조금 깨지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어려울 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리가캠바이오, 대화제약, 삼천당 제약 등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은 내가 보고 따라 살 수 있다 하시면 이번 역대급 기회를 꼭 좀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익을 빨리 내셔야 돼요. 빨리. 왜? 첫 번째로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금 가치가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도 높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제가 또 밀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예상 로열티부터 예상 밸류에이션, 실시간 매매 전략 모두 다 싹 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불필요한 연락 없습니다. 금전 요구 없고요.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면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아직도 연휴는 연휴니까 연휴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링크를 휴대폰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진짜 2초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딱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 초중고등학생들도 보고 다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일단 사둘 거부터 좀 사두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돈 많이 버시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그때 뭐 정교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금 가치가 높고 있고 시장이 뭔가 위기인 것 같지만 개인들이 뻔하게 하는 그 생각의 툴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역발상으로 스마트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걸 제가 싹 다 한번 도움을 드려볼게요. 알고 보는 급락은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고 또 그냥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 공부, 경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 반드시 꼭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지금 종료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또 어마어마한 거 하나 여러분들께 대놓고 공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구독 누르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 번씩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